오늘 강의의 주제는 제2 장의 첫 번째 이론, 기능주의 교육 이론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먼저 교육 사회에서 이론적 동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나 하는 거를 보고 기능주의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주의에서는 사회를 어떻게 설명하나, 교육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고, 기능주의의 이론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에밀 durkheim인데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 세기에 들어와서 기능주의 교육 사회학 이론을 만들고 정립하고 더 발전시키고 보편화시킨 사람으로서 탈거 파슨스가 있어서 그 사람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어 마지막으로는 기능주의를 종합 분석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역사학 이론적 동향을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50 년대 60 년대 기능 이론이 주류의 교육 사학 이론으로 정립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0 년대 들어가면서 변화가 생겨서 갈등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80 년대 후반 90 년대에 걸쳐서 해석학적 이론, 뭐 디스코스 티어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포스트 모더니스트 티어리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는데, 그런 이론이 등장을 하는 이런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기능 이론이 되겠죠. 기능 이론은 펑셔널리즘에서는 사회를 그럼 어떻게 보느냐, 사회를 유기체하고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어 사람이라는 유기체가 뭐 눈, 코, 입, 뭐 팔, 다리 여러 가지 기관으로 부분으로 이루어졌듯이 사회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뭐 정치적인 거를 담당하는 부분, 뭐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각 부분들은 자기가 해당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거죠. 사람의 몸의 기관이 그렇듯이 눈, 코, 입, 팔다리가 나름 각각의 기능이 있듯이 사회에서도 이런 여러 부분이 하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 펑션을 수행한다. 그래서 펑셔널리즘의 이름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능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도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교육과의 기능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기능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보상도 차등적으로 받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은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더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택시 드라이버하고 뭐 경제학자하고 예를 들면은 기능은 다르지만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적인 보상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차등의 보상으로 인하면 다양히 계층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층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차이죠. 상하, 상중하,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계층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런 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서는 보게 되죠. 기능 간에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열은 있지 않다. 부분 간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우열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좀 아리까리하기는 합니다. 그럼 기능주의에서는 사회를 어떻게 보냐면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균형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다른 기능을 하지만 다 합치면 사람의 몸이 부분이 다르지만 다 합치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작용을 하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회를 이루는 메커니즘은 조화. 다른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퀄리브리엄 균형을 잡아서 하나의 유기체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보러 가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퀄리브리엄 균형과 조화로 보고, 기본적으로 안정과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주의는 보수주의하고 맥을 같이 해요. 보수주의라는 conservatism이라는 거, conserve 한다는 거는 보존한다, 유지한다, 뭐 조수지 이런 거 이 뜻이 그대로 보관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기능주의의 그 기본 사회를 보는 기본과하고 같아서 보수주의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사회가 그 안정과 유지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뭐 유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화는 나왔어요.
그러면 사회 변화는 왜 어떻게 일어나는 거를 기능주의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인터넷 같은 게 테크놀로지로 컴퓨터 영역에서 먼저 그런 변화가 생기면 이게 다른 사회 분야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큐리브리움이 깨지면 사회 유기체로서 다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거기에 따른 적응과 변화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갈등주의 이론을 공부할 때 보면은 사회가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상당히 다르게 갈등주의에서는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의 그럼 교육의 역할은 뭐냐?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거를 성립하고 중요한 이론가가 인제 에밀 durkhei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밀 durkheim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에밀 durkheim은 19 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20 세기 초에 활동한 사람이고 프랑스의 사학자고 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를 보면 뭐 저도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1893 년 그러니까 19 세기 말 20 세기 초에 썼죠.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Suicide. 이 사람이 사회학이라는 것을 학문으로서 성립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사회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철학, 심리학 뭐 이런 것들 사회 학문이 분화되는 게 이 20 세기 19 세기 말 20 세기 초 이때가 사회 학문들이 분화가 되는데 사회학을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성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책이 인제 수어사이드 자살론이라는 책인데 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한 6 분짜리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에 이거를 동영상을 올려 놓을 테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우리나라의 뭐 자살률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건 자살은 개인이 하는 거 자신이 개인이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자살에도 3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프로바카티브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덜카임이 다루고 있는 문제 어떤 사람의 이론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고민했던 해결하려고 했던 분석하려고 했던 연구하려고 했던 문제가 뭔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이해해야지 그 이론이 왜 나왔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덜카임은 19 세기 유럽 사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특히 그때 유럽 사회가 왜 뭐가 특징이 있냐면 이게 격동의 시기였어요. 전환의 시기였는데 산업화로 인해서 그전에 중세에 쭉 이어져 왔던 전통 사회가 붕괴가 되고 어 되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더락함이 알고 싶었던 고민했던 문제는 이렇게 사회가 전통 사회가 붕괴되면 그냥 붕괴되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런 사회를 묶어주는 글루, 풀, 접착제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해답은 교육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 사람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durkheim의 교육론을 살펴보면 사회가 존속하려면 그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은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집단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일성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영속시키고 동시에 강한다라고 이거 직접 인용입니다. 이 사람의 교육론을 간단히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질성, 동일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교육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이고 동일성을 형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하는데 따라서 동일성이라는 것은 사회 이념에 이제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이고 이념적인 활동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에 있어서 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지 않죠. 드루킴의 교육론에 따르면. 그래서 드루킴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cialization. 모든 아동에게 가르쳐야 할 사회의 기본적인 사상과 정서와 관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동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그걸 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래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셜라이제이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봤는데 보편적인 사회화, 특수 사회화가 있다고 봤어요. 보편 사회화는 모든 사람이 그 사회의 기본적인 그 사상과 정서와 간섭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화고 특수 사회화는 각자가 특별한 직업, 분업을 갖게 되죠, 성인이 돼서. 거기에도 필요한 사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룰과 매너와 사상과 뭐 습관과 정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것이 특수사회라고 하는데 분업화하고 전문화된 사회수록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그렇게 돼 가고 있죠. 지금도 굉장히 분업하고 전문화된 사회인데 이럴수록 보통은 특수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르카임은 사회가 유지되고 하나로 뭉쳐서 보존되는 게 이 사람의 주요 관심이고 그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보편 사회, 보편적 사회가 특수 사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그 durkheim이고 그걸 durkheim에 이어서 20 세기에 들어서서 어 기능주의 사회 이론을 정립하고 이걸 보편화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인 탈콧 파슨스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durkheim보다 한 50년 이후에 나타나면서 기본주의 이론을 보편화시키고 그 사회학의 주요 교육 사회학의 주요 이론으로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 파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 저서를 보면 The Social System이라는 책이 1951 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The School Class as a Social System 이 1959 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스쿨 클래스가 하나의 사회 제도다. 소셜 시스템이라고 보는 그렇게 주장하는 여기서 딱 나타나죠. 책을 저서를 출판했는데 이 사람이 1950 년대 아까 말했듯이 교육 사회학 이론을 정립하면서 특히 기능주의 교육 사회학 이론을 정립하고 보편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 이때냐? 왜냐하면 덜카임이 벌써 한 50년 전도 더 전에 기능주의 사회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사학이나 사학의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 거는 1950 년대 특히 교육 사학에서 기능 이론이 메인 주 이론으로 정립되는 건 1950 년대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그때가 돼서야 됐느냐 하는 배경을 보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이 1950 년쯤 돼서 보편화가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선진국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개발도상국이라는 데서는 좀 뒤에 나타나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학교 교육이 초중고가 대중화 거의 모든 사람이 가는 고등학교도 80-90% 까지 되니까 보편화가 된 것이 1950 년대 되면 이루어지고 대학도 이때쯤 되면서 많이 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대학 진학률이 확 증가를 하게 되면서 대학 교육도 물론 초중고처럼 완전 대중화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보편화되는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역할, 기능, 학력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중요하게 되니까 사회학 자체에서도 사회를 연구하는 게 사회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교육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 그만큼 사회의 구조, 사회의 계층, 사회의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때 교육사회학 이론이 중요하게 되면서 성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팔수준은 학교의 기본 기능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사회화라고 봤어요. 이거는 뭐 돌카임이 얘기한 것과 똑같죠.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화의 역할을 한다. 이거는 얘기했다는 것처럼 같고 뭐 여기는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로 팔순수가 중요하게 여긴 게 이제 교육이 사회적인 선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학교의 선발의 특별히 선발이라는 거를 하는데 사회적인 선발을 하는데 그 기능의 특징이 네 가지로 이 사람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왜 학교의 선발 기능이 학교에서 시험이나 무슨 학대 점점 올라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선발을 해 나가죠. 이런 것이 왜 중요하게 되는 원인은 사회가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직업도 점점 복잡해지게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만 중학교만 졸업해도 되는 일이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만 대학까지 가야 되는 뭐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음 그 직업 자체 사회가 점진적으로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되니까 학교의 이 선발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중요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특징 하나는 현대 산업 사회의 이 가치관, 문화관, 뭐 세계관 이런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성취 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산업 사회는. 그러니까 그전에와 달리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심으로 하고 당장의 뭐 아니면 그 일차적인 만족 이런 거가 중요했던 그런 가치관하고 달리 현대 산업 사회의 가치관의 특징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에요. 성취를 위해서 다른 거를 참는, 희생하는, 뭐 미루는 이런 것이 보편적인 하나의 가치관으로 성립이 되는데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다른 기관의 선발이나 선택의 과정에 비해서 교육이 하는 학교의 선발은 공정한 편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의 선발 기능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 사회적 선발이 결국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다 예전에는 있었던 자수성가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겠죠. 개천에서 욕난다든가 뭐 초등학교만 나오고도 사회적으로 뭐 재벌이 되거나 뭐 아주 성공하거나 유명해지거나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정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학력이 있어야만이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변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는 개념이 이제 credential society라는 개념이 예 70 년대 80 년대 이때쯤 사회학에서 나타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크레덴셜 자격증에 바탕을 둔 사회로 변해왔다 이거죠. 교사 보통 사람들 중에 자격증이 없지만 내용도 잘 알고 어 아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 자격증이 없으면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심도 있고 성경도 잘 알고 설교도 잘하는 사람, 목사 아닌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신도 중에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격 크레덴셜 목사라는 크레덴셜 자격증이 없으면 목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이런 직업이 기본적으로 크레덴셜에 바탕을 둔 사회로 변화했기 때문에 약성화가 어렵고 그걸 특징을 어 부르는 말이 크레덴셜 소사이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주의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마치면서 분석을 해 보면 기능주의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기본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이고 균형, 그다음에 사회의 동질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정하다라고 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거나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죠. 그러니까 사회는 조화, 안정, 균형 이외에도 갈등, 대립이 있고 빈부격차도 있고 이질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그리고 공정한 지 않고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간과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1970 년대에 이런 기능주의를 비판하고 어 등장한 것이 인제 갈등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근데 갈등주의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기능주의가 뭐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능주의는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다른 이론에 비해서 기능주의가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대중들한테 "학교 기능이 뭐냐?"라고 보면 아마 기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고 일반 상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메인스트림이라는 거. 몇 가지가 이제 기능주의고 다음 주에는 70 년대에 나타나게 되는 갈등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